조용하던 코인 시장에서 최근에 디파이로 인하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또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가격으로서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파이라는 것은 올해 2020년 한 2분기부터 갑자기 또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데요. 또 모든 코인 프로젝트들도 또 이 디파이를 한다고 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에 리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 곳에서 또 디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플레어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요. 과연 리플사에서 이것을 과연 계획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과거의 사실들의 나열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리플사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XRP 코인 알고 계실 겁니다. 즉 XRP 넷저 위에서 이제 있는 그 코인인데요. XRP의 자회사죠. 엑스프링이라고 있는데 이 엑스프링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2018년 5월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이 엑스프링에서 하는 역할은요. 리플의 자산인 XRP 및 XRP 레저를 사용하는 벤처 회사의 투자 창업, 취득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엑스프링을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2019년 10월 3일입니다. 기사인데 리플 로고스 네트워크 인수 디파이 시장 본격 노크 이렇게 기사가 나 있죠. 불과 이제 2018년 5월 리플이 엑스프링을 만들고 한 1년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를 한데 일단 리플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행보에 본격적인 시정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탈중앙화 결제 플랫폼인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플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디파이를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그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더 빠르죠. 그것이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디파이 시장에 진출을 이제 시작을 했죠. 로고스 네트워크 설립자 겸 CEO인 마이크 조코스키가 엑스프링 디파이 제품 총괄을 맡을 예정이다. 즉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는 팀들을 뭐 어떻게 다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긴 팀들조차도 기술자들 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냥 소속만 엑스프링 밑에 이렇게 둬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네트워크는 리플이 XRP 기반 파생상품 대출 선물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엑스프링 측은 설명했다. 엑스프링은 로고스 네트워크와 함께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 밖에서의 활용 사례를 찾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여러분 좀 약간 기억을 해두세요. 자사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플넷 밖에서의 활용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같은 기사예요. 2019년 10월 1일 리플 엑스프링 로고스 인수 금융사포 개발 본격화 나와 있죠. 역시 같은 말입니다. 디파이 개발 본격적으로 나섰다. 분산형 결제 플랫폼 로고스 네트워크를 인수했다. 뉴욕 출신 엔지니어 9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는 어디 거냐면 로고스의 미디움에 나와 있는 그 글이었어요. 2019년 9월 28일 기사 나오기 한 며칠 전에 그 로고스 대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리플에 우리가 조인한다. 로고스 팀은 계속 일한다. 이제 앞으로 로고스라는 회사는 엑스프링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XRP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로고스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2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사람이 설립자 겸 CEO거든요. 로고스 설립자 겸 CEO인데 일을 해가지고 설립을 해서 2년 지나가지고 리플사 자회사 엑스프링이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그 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기대한다. 뭐를 기대합니까? 우리의 팀이 다양한 프로젝트 어떤 레벨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엑스프링의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하기를 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특히 뭐에 집중합니까? 디파이 적용에 대해서 다시 명시를 하고 있죠. 이 엑스프링 입장에서 쓴 미디엄 블로그예요. 같은 날이고요. 2019년 9월 28일이었고요.
로고스의 로고고, 로고스의 로고요. 말이 좀 이상한데 로고스의 로고고요. 이 엑스프링의 로고입니다. 웰커밍 로고스에서 나와 있고, 로고스 팀을 엑스프링 측에서 로고스 팀을 그 해 초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9년 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제 엑스프링의 하는 부분으로서 디파이 시스템을 이제 이끌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XRP를 이제 핵심으로 해가지고 디파이 시스템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디파이를 엑스프링 측에서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링크드인인데요. 로고스 대표의 링크드인입니다. 지금은 디풀사 디파이 분야의 헤드로, 수장으로 있고요. 그 전에 2017년 10월 로고스를 세워서 경영을 했죠. 2019년 9월까지 경영을 했고, 엘린턴 매니지먼트 그룹에도 있었습니다. 엘린턴 매니지먼트 그룹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버드 나왔고요. 학사, 석사 둘 다 하버드 나왔네요. 엘린턴 매니지먼트 그룹은요, 헤지펀드 기업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 레이 달리오가 있는 곳이 1등이고, 여기는 순위로 2019년 기준으로 57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를 잠깐 했었다. 여기 한 3년 3개월 정도 있었네요. 자,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리플사의 자회사, 투자회사 엑스프링, XRP와 XRP ledger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이제 엑스프링이 로고스를 인수를 해서 로고스에 있는 디파이 그 팀들이 엑스프링이 그 디파이로 들어와서 파트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이걸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28일 리플사에서 로고스를 인수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약간 한 달 정도 넘게 있다가 이런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2019년 11월 6일 리플사의 엑스프링 투자사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플레어 네트워크에 투자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 인수하고 한 달 조금 넘게 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플레어 네트워크를 2019년 11월에 초에 또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보고 사건의 나열로 봤을 때 이건 좀 우연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것이 2019년 11월 5일.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이제 뭐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제 소개죠? 뭐다? 여기 하는 곳이 디파이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곳이다. 엑스프링 자체에서도 그 블로그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당시 플레어 인수했을 때 이 플레어라는 곳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집중해서 뭐를 하는 곳이다. 디파이를 하는 곳이다. FBA가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 뭐 이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건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디파이가 이제 또 일치가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리플사의 자회사인 엑스프링에서 그 9월 말, 즉 10월 초 디파이 전문 기업 로고스를 인수를 해서 로고스가 결국 엑스프링의 한 부서로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 있던 CEO가 디파이 이제 수장으로 계속 일하고 이제 리플에서 수장으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약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여기를 투자를 한 거예요. 플레어를 투자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뭐 하는 곳이다. 디파이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상당히 우연의 일치를 보기 어렵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보고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올해입니다. 2019년 얘기는 다 끝났고요. 2020년 2월 27일입니다. 리플 CTO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능 추가에 관심이 있다. XRP 레저의 새로운 기능 추가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 10월에도 XRP 레저 XRP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10월이 결국에는 그 로고스를 인수할 당시였고, 그러니까 좀 작년 10월, 11월에 리플사에서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6월이었어요. 올해 6월. 리플 CTO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이 없다 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XRP 레저의 현재 그 위에 지금
XRP를 쓰고 있는 그 레저 위에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은 없고 그 외에 XRP 레저 기반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7월 20일 리플 CTO가 향후 디파이 시장 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리플렛을 통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디파이 시장을 겨냥해 개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리플은 리플 코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디파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이끌기 위한 결제 스타트업, 디파이 결제 스타트업, 뭡니까? 로고스를 인수했다. 그리고 8월이에요. 8월 10일 플레어. 작년 11월 초에 투자했던 플레어에서 또 새로운 백서가 나왔죠. 그래서 1대1을 주니 뭐니, 뭐 스파크니 뭐니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플레어 CEO 휴고 필론이고요. 확대한 사진이고 여기 왼쪽에 있고 플레어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일자를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막 급하게 막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자를 주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6달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청구한다가 여기서 이제 클레임이란 단어 쓰는데 클레임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클레임이란 단어 여기서 이제 뭐 청구한다, 신청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이제 하지 않고 뭐 소유권이 없는 스파크는 소가 파기된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는데 아직 그 트위터 반응은 좀 많은 산데 아직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일련의 그 과정들, 사건의 나열들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리플사에서 로고스를 인수할 당시 작년 10월 초,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발생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다음 달 11월 초에 또 보시면 11월 초에 플레어를 또 투자를 하고 그 플레어에서 투자를 받은 거 해서 이렇게 있다가 올해 초부터 데이비드 셜츠는 스테이블 뭐 디파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디파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8월에 이렇게 투자받은 플레이어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플레이어에서 뜬금없이 근본 없이 나온 녀석은 아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그 디파이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아니다. 전문적인 곳을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이것도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오늘 보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